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어르신들을 위한 정말 알짜배기 정책 또 지원 서비스 정보들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보건복지부 자료랑 또 최신 정책 뉴스까지 아주 꼼꼼하게 살펴서 준비했습니다. 네, 이게 어르신들 생활에 정말 힘이 되는 정보들이 참 많은데요. 근데 용어도 좀 어렵고, 복잡하다 느끼실 수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정말 어르신들 눈높이에 딱 맞춰서 들으시면, 아하! 하고 이렇게 무릎을 탁 치실 수 있게 쉽고 재미있게 핵심만 쏙쏙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들으시면 이런 도움도 내가 받을 수 있구나. 또 이거 어디 가서 물어보면 되겠다 하고 딱 감이 오실 거예요. 그렇죠. 현재 받을 수 있는 혜택부터 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기대되는 변화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신나게 파헤쳐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건데요. 바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입니다. 이게 예전에 여러 개로 막 나뉘어 있던 노인 돌봄 사업들 있잖아요. 그걸 하나로 딱 합친 거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2020년부터 시행됐는데요. 얼마 안 됐네요. 네, 그래서 훨씬 간단해졌다고 볼 수 있죠. 어르신들 사실 뭐 여러 군데 알아보시고 이런 거 좀 번거롭고 복잡한 거 딱 질색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 서비스의 핵심 목적은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좀 어려운 어르신들이 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살던 집에서 계속 안정적으로 생활하시고 또 건강도 유지하시도록 돕는 겁니다. 집에서 계속 지내실 수 있게. 네. 대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그리고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 중에서 이제 혼자 사시거나 아니면 자녀 없이 손주랑만 같이 사시는 이런 좀 돌봄이 꼭 필요하다 싶은 분들께 우선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분들 위주로 먼저 지원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신체나 정신 건강 또 사회 참여는 어느 정도 하시는지 이런 걸 좀 조사해서요. 네, 필요한 분들께 지원해드려요. 그럼 제일 궁금한 거,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일단 안전지원이라고 해서요. 집에 직접 방문드리거나 아니면 전화로 안부 확인하고 또 말벗도 개어드리고요. 요즘엔 또 IT 기기, 최신 기기 같은 걸로도 안전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 좋아졌네요. 기계로도 확인하고. 네. 그리고 이제 사회 참여 부분도 중요한데요.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참여를 돕거나 아니면 친구 사귀는 그런 자조 모임 같은 거 지원하고요. 생활 교육이라고 해서 건강이나 영양 교육 같은 것도 해드립니다. 교육까지요? 와. 네. 또 일상생활 지원도 있는데요. 거동 불편하시면 병원에 같이 가드린다거나 장보기 아니면 뭐 간단한 청소 같은 것도 도와드리고요. 특히 이제 혼자 계시면서 외롭거나 좀 우울감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특별 관리, 정서 지원도 있습니다. 와, 이거 정말 든든한 서비스인데요. 이걸 그럼 누가 와서 해주는 건가요? 전담 사회복지사나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이 직접 찾아뵙거나 아니면 전화로 이렇게 도와드리는데요. 네네.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무료라는 점이죠. 와, 무료. 이거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그럼 이건 어디 가서 신청해야 돼요? 이거는 살고 계신 곳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그러니까 주민센터 가시면 됩니다. 거기서 문의하시면 돼요. 주민센터 가면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건강입니다. 100세 시대 아니겠습니까? 건강관리가 필수죠. 특히 어르신들 눈 건강 정말 중요하잖아요. 노인 실명 예방 관리 사업이라는 게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는 만 60세 이상 모든 어르신이 대상인 안검진입니다. 만 60세 이상 누구나요? 네, 시력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안저검사, 또 세극등 현미경 검사라고 해서 좀 정밀한 검사까지 이 5가지 검사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 와, 무료 검진 좋네요. 또 다른 하나는요? 다른 하나는 이제 개안수술비 지원인데요. 이건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들,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한부모 가족 어르신들 중에서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같은 걸로 수술이 꼭 필요하신 경우에 그 비용을 지원해서 부담을 덜어드리는 겁니다. 수술비 지원. 이것도 정말 필요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건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요? 이거는 가까운 보건소나 아니면 한국실명예방재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아주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70-7542-3714입니다. 네, 보건소나 한국실명예방재단 기억해 두겠습니다. 자, 눈 건강만큼이나 또 어르신들 걱정 많이 하시는 게 바로 치매죠.
치매 조기 검진 사업도 꼭 알아둬야겠어요. 치매는 정말 빨리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아유, 물론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이것도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서 1단계 선별검사, 그러니까 기억력 검사 같은 걸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무료예요. 아, 이것도 무료. 좋네요. 네. 근데 만약 거기서 약간 인지 기능이 좀 저하된 것 같다, 의심이 된다, 이렇게 나오면요. 협력병원에 가서 좀 더 정밀한 검사, 그러니까 진단검사나 간별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소득 기준, 그러니까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 쉽게 말해 소득이랑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해당하시면 이 정밀검사 비용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되니까 이것도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 정밀검사 비용까지. 네, 꼭 확인해 보셔야겠네요. 지금도 이렇게 지원이 꽤 있는데 혹시 앞으로 건강 지원 관련해서 좀 더 좋아지는 그런 소식은 없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논의되는 내용들을 좀 보면요. 앞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되는 개수를 좀 더 단계적으로 늘린다거나 어르신들을 위한 한의사 주치 제도 같은 걸 도입한다거나 한의사 주치예요? 네, 그리고 거동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의사 선생님이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문 진료 서비스 이것도 좀 확대하고 또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크시잖아요. 이것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검토되고 있다고는 합니다. 와. 이게 아직 확정된 정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르신들 건강 부담을 좀 덜어드리려는 방향으로 계속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좀 주목할 만하죠. 네, 그렇네요. 기대가 됩니다. 자, 건강을 잘 챙겼으니 이제 또 활기찬 노후를 위한 활동도 중요하잖아요. 어르신들 경로당에서 맨날 화투만 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노인복지관 같은 데서 이것저것 배우시고 활동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취미 활동, 또 건강 증진 프로그램들 운영하고요. 경로당은 다 아시다시피 동네 어르신들의 정말 편안한 사랑방이자 교육 공간이죠. 또 노인교실 같은 곳에서도 배움의 즐거움을 계속 이어가실 수 있도록 돕고 있고요. 네네. 이런 시설들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하니까요. 가까운 곳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일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용돈도 벌 수 있다면 더 좋지 않겠어요. 노인 일자리 사업 이게 아주 활발하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정식 명칭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종류가 생각보다 꽤 다양합니다. 아, 그래요? 어떤 게 있나요? 크게 보면요. 첫째는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공공형 일자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다른 취약한 어르신들 안부를 묻는 노노케어 같은 거요. 둘째는 어르신들의 경력이나 지식을 활용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예를 들면 아동시설 같은 데서 등하원 도우미를 하신다거나 안전 관련 활동을 하시는 거죠. 아, 경험을 살리는 거군요. 네. 그리고 셋째는 직접 수익을 창출하는 민간형 일자리인데요. 이것도 또 나뉩니다. 소규모 매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장형, 실버 카페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업의 취업을 연계해주는 취업발선형, 경비원 같은 직종이 많죠. 또 기업에서 인턴처럼 일해보는 시니어 인턴십 같은 것도 있습니다. 와, 정말 종류가 많네요. 그럼 이거 아무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나이 제한이나 그런 거는요? 참여 연령은 보통 만 60세 또는 65세 이상인데요. 이게 일자리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공공형 일자리는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을 우선으로 하는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아, 공공형은 소득 기준이 있군요. 네, 신청은 사시는 곳 시, 군구, 구청이나 아니면 가까운 노인목지관, 시니어 클럽 같은 일자리 수행기관에 문의하시면 되고요. 다만 좀 알아두셔야 할 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이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신 분들은 일부 참여가 제한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것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네, 확인이 필요하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일자리 말고 또 다른 사회활동 기회 같은 건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그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사회에 나누는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도 있어요. 아, 자원봉사? 네,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활용한 봉사 프로그램도 있고요. 아니면 경로당 중심으로 봉사 클럽 활동을 하시는 것도 지원하고요. 매년 전국에 계신 어르신 자원봉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축제 같은 것도 열립니다. 와, 멋지네요. 그리고 앞서 건강 분야처럼요. 이 일자리 분야에서도 앞으로 공공 일자리를 더 늘린다거나 아니면 어르신들 맞춤형 실버 여행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거나 이런 정책들도 논의될 수 있다는 소식도 같이 전해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네요.
편안한 잠자리, 바로 주거 지원입니다.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노인 주거 복지 시설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네, 이것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양로시설, 둘째는 노인 공동생활 가정입니다. 이 두 곳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하시면서 돌봄을 받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약간의 돌봄이 필요한 분들. 네. 그리고 셋째는 노인복지주택인데요. 이건 좀 더 독립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하신 건강한 어르신들을 위한 뭐랄까 실버타운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네네, 실버타운. 입소 대상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무료,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같은 분들이죠. 그리고 실비, 이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분들, 그리고 유료, 이렇게 나뉩니다. 연령 기준은 보통 만 65세 이상인데 유료시설이나 노인복지주택은 만 60세 이상도 가능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것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무료 입소는 시군구청, 그러니까 주민센터 통해서 신청하셔야 하고요. 실비나 유료는 해당 시설과 직접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아, 다르군요. 그럼 이 주거 관련해서도 혹시 앞으로 좀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을까요? 네, 이것도 논의되는 게 있는데요. 현재 어르신들이 가지고 계신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제도 있잖아요. 네, 알죠. 주택연금. 이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좀 더 확대하는 이른바 6080 맞춤형 주택연금 제도 확대 같은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논의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것도 좋은 소식이네요. 와, 오늘 정말 많은 정보를 살펴봤습니다. 맞춤 돌봄부터 시작해서 건강, 일자리, 여가 활동, 주거까지 정말 촘촘하게 다양한 지원책들이 마련되어 있네요. 네, 그렇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이거 아닐까요? 나에게 맞는 서비스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 주저하거나 어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문을 두드려보자.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점은요. 단순히 이렇게 수동적으로 돌봄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지역사회 안에서 활기차게 또 주체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점점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그 점이 중요하네요. 네, 오늘 중간중간 말씀드린 새로운 정책 논의들도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초고령 사회에 맞춰서 지원 체계가 계속 진화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 정보들이 우리 청취자분들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 이거 나한테 해당될 것 같은데 또는 우리 부모님께 알려드려야겠다 싶은 게 있으셨다면 절대 망설이지 마십시오. 네, 지금 바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그러니까 주민센터나 보건소, 또 노인복지관 같은 곳에 꼭 전화해 보시거나 직접 방문해서 문의해 보세요. 분명 나에게 또는 우리 가족에게 딱 맞는 도움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우리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앞으로 한 10년 뒤쯤에는 활동적인 노년이라는 것의 의미가 지금과는 또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아, 그러게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들 외에 미래의 어르신들에게는 또 어떤 새로운 지원이 꼭 필요하게 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